안녕하세요. 널스바입니다. 오늘은 미국 전문 간호사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쓰신 고세라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정말 주제가 흥미로워요. 간호사가 병원 개원을 할 수 있고 또 경력 관리나 연봉 협상까지 다룰 건데요. 일단은 고세라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세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신과 전문 간호사 Nurse Practitioner라고 하죠. NP라고도 하는데요. 정신과 NP고요. 저는 현재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Together Mental Health Clinic이라는 정신과 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LA 근처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회진을 하고 있으며 양로병원과 홈피스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전 자기소개만 들어도 굉장히 네. 신선해요.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개원을 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혹시 어떤 절차로 진행 가능했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2018년에 6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장소를 여러 번 옮기다가 2019년 1월 3일 날 지금 현재 자리에 이제 문을 열게 됐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슈퍼바이저 닥터가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슈퍼바이저 닥터를 모시고 제가 병원을 개원하게 됐고요. 슈퍼바이저 닥터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한 10%에서 20% 환자를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분 관리 감독 아래 환자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이게 한국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는 그 절차가 아까 NP셨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자격이 혹시 어떻게 진행 가능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병원은 개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개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정신과로서는 한인 최초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특별한 자격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오픈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한테도 뭐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런 자격은 없었는데 NP라면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현재 제가 같이 지내는 분들 중에서 메디컬 클리닉을 오픈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IV 인퓨전 클리닉을 오픈하신 분이 3분 정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 NP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개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네. 슈퍼바이저 닥터와 함께 개원할 네.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와우, 그것도 되게 신선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두 번째 그런 주제로 좀 가보고 싶은데요. 네. 그 경력 관리에 대한 부분도 네. 이 책에 넣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간호사로서의 경력 관리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라든지 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간호사를 질문하실까요? 아니면은 널스 프랙티셔너를 질문하실까요? 널스 프랙티셔너리 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먼저 RN이 돼야 되거든요. 네. Registered Nurse.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오실 거면은 한국에서 에클렉스 시험 치고 미국에 오는 그런 과정을 네네. 맡아서 네.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경력 관리를 한다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떤 직장에 필요한 인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 그 마켓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종양 아니면 혈액? 네, 혈액 간호사였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쪽 필드에 많은 인맥을 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교육들이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네네. 그런데 컨퍼런스도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주위에 이제 그런 일자리가 있을 때 그런 일자리에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는지 뭐 자격 요건을 알아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정신과를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심장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뭐 정신과 쪽으로 공부를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심장과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과 같은 컨퍼런스, 그러니까 학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도 알고, 내가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서 경력 관리를 하게 되죠. 특별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없고요. 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건지에서 정해놓고 네.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죠. 저희 앵클래스 수강생분들 중에서 좀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네. 어쨌든 한국에서 간호사의 경력을 갖고 앵클래스 시험을 보고 미국 간호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간호사 NP가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그럼 어떤 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각자 자리에 병원에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론 선호학과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수술과를 했다든가 특수한 과 같은 경우는 TU가 많이 그러니까 사람 뽑는 그 채용 공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 한국에 계시는 정신과 선생님들 과연 미국에 가서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주들이 원하는 그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고 우리는 그 고용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수술실이 좋다, 뭐 중환자실이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간호사로서는 최고의 그 스킬을 갖고 계시니까 물론 일하기도 좋고 직업을 조금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신과라고 해서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보통은 그 정신과를 했다가 이제 네. 병원 취업이 어려울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긴 한데 네. 어디든 자리는 있다. 네, 어디든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과에 가면 더 잘 될 거다 이래서 갑자기 미국에 만약에 내년에 갈 건데 확 바꿔서 이과를 가서 하면 안 되고요. 한 군데 좀 진큰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왜냐면 미국에서도 그런 경력들은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과가 더 좋아서 이렇게 굳이 내가 마음이 있다, 한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분명히 자리는 있고 그 다음에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구가 다 고령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간호사는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자란다고요. 그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요. 특히 한국도 많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대우라든지 뭐 처우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미국으로 아니면 외국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대우를 더 잘해주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옮겨가겠죠. 그것이. 그냥 그거는 자명한 진리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다음 질문 또 이거 정말 많은 질문이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건데 네. 연봉 협상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생소해요.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이 병원이라는 건 호봉제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한 달에 제 경험을 빗대어 보자면은 연차가 올라가도 한 달에 오르는 게 7만 원 이상이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딱 그 3% 이내로 왔다 맞아요. 갔다.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연봉이 결정이 되고 연봉 협상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인사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요? 호봉제도에 대해서 네. 너무 잘 알지만 네. 자, 미국에서는 물론 큰 병원에 가면은 네. 얼마부터 예를 들면 뭐 70불부터 100불까지 아니면 뭐 50불부터 80불까지 이런 그 회사의 그런 프레임, 그러니까 호봉제 같은 게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경력에 따라서 난 이거 일 못하겠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매니저 재량이거든요. 특별히 만약에 호봉 1호봉에 이 금액, 2호봉에 이 금액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요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7만 원인데 그 올릴 수 있는 게 7만 원에서 1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달라고 해서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일단 말을 해봐야죠. 더 달라고 말을 해봐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종합병원, 한국 뭐 UCLA 병원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은 노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1년에 얼만큼 상승하게끔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4% 인상이라든지 뭐 5% 인상이라는 게 매년 그게 정해지거든요.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갈 때 그 취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이만큼 경력이 있고 자네 이 병원에서 이만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는 이걸 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take it or not take it. 그러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그쪽인데 보통은 그렇게 협상을 하죠. 네. 그래서 가능성은 좀 있어요. 한국보다는. 제가 MP가 된 지가 벌써 한 7년째거든요. 그러면 그전엔 제가 정신과로 일을 했었는데 그 7년 전에는 제가 우리 동네에서 UCLA 병원 정신과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를 가고 싶어서 제가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갔거든요. 네네.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네네. 큰 병원에 있으면 소속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네. 미국은 지금 트래블 컨트랙 개념이야. 다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13주 계약하고 또 13주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미국 트렌드가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근데 이 병원에서 근무했다가 안 되죠. 다른 병원 근무하는 것도 안 되기도 하지만 네. 이게 바로바로 적응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어느 정도 좀 표준화된 간호가 네, 있는 그렇죠. 약간 아.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조금 더 프리퍼해요. 젊은 네. 사람들은. 아, 나이 네. 드신 분들은 네. 한 곳에서 네. 편한 곳에서 있지만 네. A 병원 갔다가 네. B 병원 갔다가 C 병원 가면 그 채팅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네. 다 배워야 되고.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쨌든 프리랜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는 건가요? 병원이 인력이 급하게 네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태핑 컴퍼니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아. 용역 회사라고 그러죠. 네네. 그 회사에서 사람을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간호사 저 같은 사람이 UCLA 가고 싶어서요. 네. 일을 하면 먼저 용역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게 거기서 일을 잘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 인사팀에서 네. 그 매니저가 같이 우리랑 일할래?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요. 아, 그래서 한국적인 콘셉트랑 좀 다르고요.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 병원 가서 일하고 이 병원 가서 일 못 하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그건 좀 자유로워.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뭐 직업이 두세 개씩 있었으니까. 네. 보통 한국 겸업 금지가 네, 보통 맞아요. 상황에 따르니까 네. 또 다르네요. 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영주권은 그럼 취득돼 있는 상태이신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네. 영주권을 받고 네. 이제 시민권을 받은 상태죠. 아, 그 최근에 영주권이 너무 따기 힘들어져서 네. 그것 때문에 미국 가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혹시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주권이 그래도 따기 힘들어도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는 N클래스 쳐서 기간이 조금 짧아요. 스케줄 A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자세하게 제 책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 스케줄 A에 속하는 직업군이 뭐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은 시간을 좀 단축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1년에 할당량이 있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면서 10만 명을 뽑겠다. 네. 그러면 10만 명이 차면은 네.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간호사나 그런 다른 7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들어가기가 편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국 간호사 꿈꾸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요. 계속 꿈꾸세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플랜을 만약에 오늘 해서 이번 연도에 가겠다. 근데 이번 연도에 못 갔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연도에 또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그 순간, 그때가 뭐 고등학생이든 아니면 대학교 때든 아니면 지금 일하고 계시면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든 그 순간부터 영어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꿈꾸는 대로 좀 가능하니까 계속 꿈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추천하고 싶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120%, 130%? 와, 이 정말. 간호사를 안 하면 뭐 했을까? 아, 너무 행복하고 네. 또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경도 보내주고 초도 잘해줘서 그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제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직업이고 여성으로서는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직업이라고 미국에선 가르쳐주고 여성들의 리더들이 간호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미국 사회적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간호사가 아니고요. 간호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인터뷰하면서도 그렇고 이 책만 봐도 그렇고 너무 멋있는 분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찬이십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유익했고요.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할까요? 네. 그럼 안녕! 안녕.